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한국 시 한 편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잔잔하고 평화롭게만 들리는데요. 잠시 후 이 시에 담긴 삶에 대한 아주 놀랍고도 기쁜 메시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시의 첫 구절인데요. 제목은 귀천. 말 그대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어떠세요? 정말 부드럽고 고요한 시작 아닌가요? 듣고만 있어도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노을빛, 물가, 구름의 손짓. 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이건 그냥 시를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이 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둡거나 무섭지가 않죠. 오히려 하늘로 돌아간다, 즉 귀천이라는 표현처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평화로운 귀한 길처럼 느껴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를 쓴 사람이라면 분명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은 바로 천상병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의 의미를 아마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바로 그 단서가 있습니다. 시, 귀천, 원문 옆에 붙어 있는 이 짧은 해설문 보이시나요? 바로 이 글이 이 시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삶 자체가 그냥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1967년에는 억울하게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잔혹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산 사람이 이렇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믿기지 않는 간극 속에 이 시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딱 한 단어로 정의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풍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소풍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즐거운 나들이 말이에요.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짧고 아름다운 여행, 그러니까 소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한 구절이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모든 고통과 시련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기어이 아름다움을 찾아낸 그의 철학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그 마지막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그의 삶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끔찍한 고통의 현실이, 다른 한쪽에는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관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기회로 바라보기로요. 그래서 이 시는 결코 고통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 시는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한 위대한 선언인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철학의 정점을 찍습니다.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신의 모든 삶을 끌어안고 긍정하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도 천상병 시인처럼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는 짧은 소풍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풍이 끝나는 날 자신의 삶이 어땠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시 한 편으로 바로 시작해볼까 해요. 그냥 단어가 이끄는 대로 한번 마음을 맡겨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맑고 아름답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런 시선은 어디서 나온 걸까? 자, 지금부터 이 시가 탄생한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그렇죠. 이렇게 순수한 문장을 쓴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처럼 마냥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 원문 자료인데요. 여기 해설을 좀 보세요. 시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시인, 그리고 동시에 지독히 불행했던 시인이라고요. 와, 아름다움과 불행,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시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과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실제로 겪었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한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차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사셨어요. 아까 그 자료 해설에서 지독히 불행했다고 표현한 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1967년에 당했던 그 끔찍한 고문은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냥 고통 그 자체였던 삶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척박한 고통의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역설, 그리고 감동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았을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소풍입니다. 시인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냥 잠시 놀러온 소풍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돌아갈 하늘이라는 진짜 집이 있고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는 아름다운 소풍길인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바로 관점의 전환인 겁니다. 보세요. 현실은 분명 거센 비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언제나 화창한 소풍날의 풍경을 향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시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기어코 발견해낸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진, 시가 가진 진짜 놀라운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소풍이라는 멋진 관점은요, 시에 나오는 아름다운 상징들로 완성됩니다. 한번 볼까요? 새벽빛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 이건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루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노을은 삶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찬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풍이 끝나면 돌아갈 우리의 진짜 집, 바로 하늘이 있는 거고요. 이슬, 노을, 하늘, 이 상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도 결국은 이 아름다운 소풍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귀천이라는 시는요, 그 고통스러웠던 삶의 고아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 된 셈입니다. 이 시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겪고 나서도 시인이 삶에 내린 최종 평가가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감사와 아름다움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게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한마디. 이건 그냥 시의 한 구절이 아니에요. 시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고 지금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삶의 긍정인 거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삶도 한 번의 소풍이라면 여러분의 그 소풍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